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또 새로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의 내용은요, 지난 학기에 했던 수업의 약간 이제 보충 수업 느낌인데요. 그 에듀테이블 폴리에 대한 기초를 한번 새롭게 다지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링 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제 에듀테이블 폴리로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셀렉션 메뉴를 가지고 에디트 기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이제 다듬어 나가는 과정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숙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박스를 하나 가지고 개념을 잡도록 할게요. 자, 박스를 이렇게 이제 하나 만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파라메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세로, 가로, 높이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세그멘트 나눠주는 거 기능이 있는데요. 자, 일단 50, 50, 50대는 정육면체를 하나 생성을 할게요. 자, 50, 50, 50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모델링을 할 때 퍼스펙티브 뷰에다가는 이렇게 이제 엣지 페이스를 체크를 해요. 엣지 페이스를 체크하는 이유는 내가 이 퍼스펙티브 화면에서 엣지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지 작업을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만약에 세로, 가로, 높이의 세그멘트 하나씩 나눴는데 엣지 페이스를 체크를 해 두시면은 이렇게 세그멘트 나눠진 게 보여지게 돼요. 그런데 내가 엣지 페이스를 체크하지 않으면은 이 선택된 물체에서 엣지가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엣지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작업할 때 굉장히 이제 불편합니다. 물론 여기 이제 다른 뷰포트를 보시면은 확인이 되겠지만 작업하는 환경이 이제 퍼스펙티브가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여지는 게 좋죠. 그래서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항상 엣지 페이스를 놓고 작업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엣지가 나눠져 있다고 해도 렌더링을 할 경우에는 이 엣지가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엣지 페이스를 놓고 작업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할 내용에는 세그멘트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육면체밖에 생성이 안 됐잖아요. 자, 그래서 작업할 때 항상 이제 제일 먼저 진행해야 되는 단계가 있죠. 자, 그게 바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이 만들어진 오브젝트를 컨버트 투 폴리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럼 이렇게 셀렉션 메뉴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에디트 메뉴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두 개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버텍스 개념은 점이죠. 자, 두 개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선택된 버텍스는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물론 하나만 선택해도 이동 가능해요. 이렇게 X방향, Y방향 또는 Z방향 이렇게 다 가능하죠. 자, 그래서 두 개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면 두 개가 선택이 되죠. 자, 이렇게 이동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개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로테이션이 됩니다. 회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 키를 가지고 이렇게 간격을 줄일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엣지는 버텍스와 버텍스 사이를 잇는 선이죠. 자, 보통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동 툴 이동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X방향 또는 Z방향, Y방향, X방향, Z방향. 자, 이렇게 모든 방향의 이동이 이제 가능하죠. 그리고 이렇게 로테이트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스케일도. 스케일은 이 방향밖에 안 되겠죠,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 방향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수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Y방향으로 이렇게 되고. 자, 이게 이제 엣지죠. 버텍스와 버텍스를 잇는 게 엣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명령어가 이 보더라는 명령인데요. 이 보더는 경계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경계선이 없어요. 어떤 경계냐 하면은
보도가 인식할 수 있는 경계는 뚫린 면과 막힌 면의 경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봐도 뚫린 면이 없기 때문에 보도는 지금 실행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폴리곤이라는 명령을 먼저 이제 개념을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폴리곤은 면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면을 선택할 수 있죠. 자, 이 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동 가능하고요. 이렇게. 자, 다시 되돌리는 기능은 다 아시죠? 컨트롤 Z, 언두입니다. 자, 얘도 역시 이제 회전 가능하고요. 이렇게 회전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스케일도 가능하죠.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스케일 가능하기도 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같은 비례로 스케일이 적용되기도 하고, 자, X 방향으로만 또는 Z 방향으로만 또는 Y 방향으로만 이렇게 선택적으로도 가능하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 폴리곤을 딜레이트 하면은 없어져 버리죠. 자,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뭐가 생겨요? 뚫린 면과 막힌 면의 경계가 생겼죠. 자, 이 경계가 바로 보더예요. 자, 이렇게 뚫린 면과 막힌 면의 경계가 생겼을 때 보더를 클릭하면은 이 영역이 선택이 됩니다. 자, 이 영역은 지금 역시 폴리곤과 마찬가지로 뭐 이동, 축소 다 돼요. 폴리곤하고 별로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로테이트 이렇게 가능하고, 축소 확대도 이렇게 이제 가능하죠.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더를 사용할 때 가장 좋은 점은 모델링 할 때 보더를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자, Shift 키를 누르고 이동을 하면은 이 면이 같이 생성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작업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자, 회전시켜서 이렇게. 회전시켜서 또 한 번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또 면이 생성이 되죠. 자,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렇게. 자, 우리가 원하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렇게 면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보더라는 명령이 많이 사용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뚫려 있잖아요. 자, 뚫려 있는 거를 또 이제 막아야 되겠죠. 막는 기능은 저 여기 에디트 보더에서 캡이라는 명령을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엘리멘트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은 이 물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엘리멘트 자체가 오브젝트예요. 그러니까 엘리멘트와 오브젝트는 같기도 하고, 엘리멘트는 오브젝트에 속해 있는 또 다른 오브젝트입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요. 자, 지금은 이게 지금 이제 하나의 물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나 엘리멘트나 같은 개념이 됐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얘를 이제 미러 카피 한번 해볼게요. 미러에서 카피. 자, 오케이 하면 이렇게 두 개의 물체가 생겼죠. 자, 얘를 이렇게 옮겨서 서로 바깥을 보고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든 다음에요. 자, 여기 에디트 지오메트리에서 어태치란 명령으로 이렇게 같은 물체로 이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같은 오브젝트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선택을 하면은 한꺼번에 선택이 돼서 한꺼번에 움직이게 되죠. 자, 아까는 따로따로 카피된 물체였는데 어태치라는 명령을 통해서 같은 오브젝트로 만들었어요. 자, 물론 여기서 하면 이제 자, 이렇게 버텍스 선택해서요. 자, 예를 들면은 얘하고 선택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같이 선택을 해서 자, 이렇게 스케일 키로 이렇게 모양을 바꿀 수도 있죠. 뭐 얘만 이렇게 좀 올려줘도 되고, 얘는 좀 내려주고, 뭐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게 이 엘리멘트인데요. 자, 엘리멘트 기능 여기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엘리멘트는 아까는 전체가 선택이 됐는데, 자, 지금은 이렇게 하면 하나가 선택이 돼요. 얘 따로 선택되고, 얘 따로 움직일 수 있고, 얘만 따로 이렇게 축소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주보게 등지게 이렇게 해놓고 놓으시면 다시 하나의 오브젝트가 된 거죠. 엘리멘트 해제하면은. 자,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좀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브젝트가 하나 있을 때는 오브젝트와 엘리멘트 개념은 같은데요. 두 개의 오브젝트가 모여서 하나의 오브젝트를 만들 때는 각각의 오브젝트는 엘리멘트의 개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번 시간에 첫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버텍스, 엣지, 보더, 폴리곤, 엘리멘트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에디테이블 폴리에서 이 버텍스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을 한번 정리할게요. 자, 이번에는 플랜을 한 장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 플랜도 역시 만들어 놓으면은 가로 세로와 세그멘트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밖에 없죠. 자, 정수로 100 놓고 세그멘트는 4씩 나눠 볼게요. 그리고 반드시 습관적으로 엣지 페이스를 만들으라고 그랬죠. 그럼 이렇게 엣지가 이제 보여지니까 작업하기가 편해집니다. 색상이 좀 밝으니까 약간만 좀 어둡게 만들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엣지가 좀 또렷하게 이제 보이겠죠. 자, 지금 상태 역시 플레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컨버트를 해서 폴리로 이면 이렇게 셀렉션 메뉴가 나타나고 각 셀렉션 메뉴를 하면은 자, 이렇게 에디트 버텍스, 에디트 엣지, 에디트 보더, 에디트 폴리곤, 에디트 엘리먼트.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각 선택된 어떤 셀렉션 메뉴에 따라 가지고 밑에 에디트 명령이 바뀌게 돼요.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번 수업에는 이 버텍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텍스를 선택하면 이렇게 파랗게 버텍스의 위치가 나타나죠. 자, 지금 이 플랜에 나와 있는 버텍스의 수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5 곱하기 5 해갖고 이제 25개죠. 자, 25개의 버텍스가 있는데요. 이 버텍스는 뭐 하나씩 잡아서 아까처럼 이렇게 이동 가능하죠. 2개 잡으면은 이렇게 2개 이동 가능하고요. 자, 근데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면을 많이 나눠야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커넥트 명령인데요. 자, 커넥트 명령은 버텍스와 버텍스 사이를 이어줍니다. 자, 2개의 버텍스를 선택하고요. 이렇게 커넥트 명령을 사용하면은 중간에 엣지가 생기죠. 면이 나눠진 거죠. 자, 그런데 자, 그럼 여기와 여기를 연결하겠다 하고 커넥트를 하면은 안 돼요. 자, 안 되는 이유는 자,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엣지가 가로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엣지가 가로져 있으면은 커넥트 명령이 먹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건 되죠. 자, 너 선택하고 커넥트 하면 이렇게 다이아몬드형으로 선택이 되고요. 또는 자, 이렇게 쭉 연결이 됐죠. 자, 버텍스가 가운데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또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굳이 나는 여기와 여기를 연결하겠다 이런 경우가 생기죠.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에디트 버텍스가 아니라 밑에 에디트 지오메트리 부분에서 컷이란 명령을 사용해요. 사실 이 컷이란 명령은 예전에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기능인데 요즘은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조금 에러도 좀 많고 뭐라고 그럴까요? 정밀하지 않다고 할까요?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사이즈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모델링을 할 때는 꽤 많이 쓰이지만 일반적으로 뭔가 수치에 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작업을 할 때는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요. 자, 이 같은 경우죠. 이 같은 경우에 자, 컷 선택하고요.
자, 보시면은 이 커서 모양을 한번 잘 보세요. 자, 보시면은 오브젝트 바깥에 있을 때는 화살표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버텍스 안에 들어가면은 버텍스 모양으로 커서가 바뀌어요. 자, 옆에 엣지로 가면은 엣지 모양으로 바뀌죠. 그리고 폴리곤에 들어가면 폴리곤 모양으로 바뀌어요. 자, 이 커서 모양을 보면서 우리가 내가 지금 어느 영역에 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지금은 자, 폴리곤 모드예요. 그다음에 엣지 모드, 그다음에 버텍스 모드죠. 그러면은 이 지금 버텍스가 이 컷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클릭하고 나면은 이렇게 선이 따라다니는데요.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클릭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폴리곤, 엣지, 버텍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버텍스와 버텍스 사이를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면은 연결이 됩니다. 쭉 잘라서 연결을 시킨다는 의미인데요. 계속 따라다니죠. 자, 이럴 때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제 명령이 해제가 돼요. 그런데 컷이란 명령을 사용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 버텍스가 제대로 됐나 확인을 해야 돼요. 이렇게 지금 제대로 돼 있죠. 왜냐하면 하나가 돼 있으니까요. 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조금 이제 어긋나 가지고 두 개가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컷이란 명령은 버텍스와 버텍스 사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엣지와 엣지 사이도 가능해요. 자, 보시면은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여기 하나가 생겼죠. 자, 다시 그럴 때는 컨트롤 Z하고 다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아니면은 면과 면도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든지 이 컷이란 명령은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엣지가 가로막혀 있어도 버텍스를 생성시키고 그냥 통과해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체 모델링을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인체 모델링을 할 때는 뭐 눈, 코, 입 주변을 만들 때 우리가 정확한 수치보다는 형태를 위주로 감각적으로 모델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제 그럴 경우에 쓰고, 자동차 모델링 같은 이제 곡면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 감각적으로 이 위치 정도의 뭔가 하나의 또 이제 나눔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컷은 이렇게 사용한다 하는 걸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정도 해놓고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쓸데없는 버텍스를 너무 많이 만들었다 싶죠. 사실 이거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인데 생겼어요. 자, 그럴 경우에 자, 다시 버텍스 여기서 선택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선택하셔도 됩니다. 같은 셀렉션 메뉴예요. 자, 버텍스를 선택을 하시고, 자, 얘가 쓸데없다. 그래서 딜레이트를 하시면 이렇게 큰일 나요. 양쪽에 얘가 인접해 있는 모든 엣지들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선택된 버텍스만 지우고 싶을 때는 여기 리무브 명령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리무브 하면은 이 버텍스만 없어지죠. 자, 버텍스가 없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더 인접돼 있는 엣지도 없어져 버렸죠. 자, 얘는 살아 있어야 되는데 얘는 필요 없죠. 그때 얘는 리무브를 해도 되고, 같은 명령이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면은 사라지는데요. 자, 지금 아마 리무브도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안 되는 이유가 요게 지금 뚫려 있어서 그런데요. 자, 얘를 이제 먼저 막아 볼게요. 자,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커넥트 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백스페이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얘도 필요 없어. 그럴 경우에 백스페이스. 자, 얘는 백스페이스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면이 다 날아가 버리겠죠. 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 익스트루드라는 명령이죠. 익스트루드는 돌출시킨다는 명령이었죠. 자, 얘도 그러면 이제 없애버릴까요? 백스페이스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지금 얘를 이제 어떻게 나눌까요? 자, 이것과 얘는
커넥트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하고 얘는 커넥트가 안 되니까 컷이란 명령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왜 컷을 사용할 수 있냐면은 정확하게 나눠진 버텍스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원래 모양대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이제 컷은 제쳐주고 우리가 익스트루더라는 명령을 이제 사용하는데요. 자, 버텍스 익스트루드 하면은 마우스를 위아래로 움직이면 높이가 생성되고요. 좌우로 움직이면 이렇게 넓이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이 생기겠죠. 자, 지금 한 게 익스트루드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작업을 하려면은 옆에 있는 세팅 값을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자, 세팅 값에서 익스트루드 하면은, 자, 이거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 감각적으로 올렸던 그 수치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정확하게, 자, 높이는 10 정도 낮아지겠죠. 자, 넓이는 20 정도. 이제 이렇게 작업이 됐는데요. 자, 얘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익스트루드. 자, 얘는 20. 높이가 20. 너무 높죠? 자, 10. 하고, 넓이는 한 15 정도 해볼까요? 15에 체크 이거 하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자, 한 번 더 해보자. 익스트루드. 자, 이번에는 5. 아까 15가 이 정도였는데 20 해볼까요? 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이 익스트루드로 돌출되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값을 주면 밑으로 이제 쭉 빠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익스트루드는 플러스 값을 주면은 튀어나오고 마이너스 값을 주면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웰드 값인데요. 자, 웰드를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서 여기, 그리고 너하고 얘를 다 붙이고 싶어요. 이렇게 퉁이. 자, 이러면은 이제 웰드를 하면은 인접해 있는 버텍스들이 서로 붙어가지고 두 개가 하나가 됩니다. 물론 여러 개 있어도 그 인접돼 있는 영역에 들어오면은 다 이제 겹쳐지게 되는데요. 자, 웰드란 명령을 한번 실행해 볼까요? 근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원래 기준으로 돼 있는 디폴트 세팅 값이 이 범위보다 간격이 좁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무슨 소리냐 하면은, 자, 옆에 있는 세팅 박스를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0.1이라는 범위 내에 있을 때 두 개가 붙게 되는데요. 얘는 지금 안 붙는 걸 보니까 0.1이라는 범위를 벗어났어요. 자, 그걸 확인해 보실 때 요 밑에 보시면은 비포와 애프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포는 이전이죠. 애프터는 이후. 이전과 이후의 버텍스 수가 똑같다. 변화가 없는 거죠. 이 버텍스 수는 뭘 얘기하냐면은 이 플랜에 있는 모든 버텍스의 수가 지금 37개란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수치를 한번 이제 올려볼까요? 쭉 올리시면은 이렇게, 자, 2.96일 때 딱 붙었어요. 그러면 이제 애프터 숫자를 보시면 어때요? 33수로 4개가 줄었죠. 왜냐하면 8개가 4개가 됐으니까요. 자, 그래서 웰드는 이렇게 가까운 서로 어느 정도 인접해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안 그러면 엉뚱한 버텍스가 다 붙어버릴 경우가 있으니까요. 자, 이래서 이 영역 수치를 조절을 하셔서 요 비포 애프터 수치를 이제 확인해 보시면은 웰드가 됐다 안 됐다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옆에 있는 얘를 한 번 더
익스트루드 시켜볼까요? 이렇게 좀 수치를 높이고 이렇게 높였어요. 이 두 개를 이제 하나의 점으로 만들고 싶은데 이번에는 지금 보시면은 웰드는 두 개 선택된 곳의 중앙 부분에 연결이 하나의 버텍스가 됐기 때문에 이게 좀 위치가 이동이 됐죠. 위치 이동 없이 나는 다른 버텍스에 붙이고 싶다 할 때 우리는 타겟 웰드란 명령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타겟 웰드란 명령을 보시면은요. 자, 지금 뭐 여기 선택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상관이 없는데요. 자, 타겟 웰드라는 명령을 가지고 자, 첫 번째 버텍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점선이 따라다녀요. 자, 얘는 너 어디 가서 붙을래 하는 겁니다. 전 여기에 붙이고 싶은 거죠. 자, 이렇게 마우스를 거기에서 놓으면은 붙어요. 자, 여기도 갑니다. 여기도 이렇게. 여기는 이제 끝점이라 안 되고요. 안 되는 부분이 많네요. 자, 타겟 웰드를 가지고 자, 여기서 일단 자, 타겟 웰드 자, 여긴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도 타겟 웰드. 여기도 타겟 웰드. 자, 이러면은 바깥의 영역은 변화가 없죠, 위치가. 다만 내가 선택한 버텍스가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는 버텍스한테 가서 이제 웰드가 되는 거죠. 자, 그게 타겟 웰드란 명령이에요. 일반적으로 모델링 할 때 가장 많이 써요. 실제로 웰드보다는 타겟 웰드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버텍스를 붙일 때 하나의 다른 버텍스는 딱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그 위치가 이제 여기가 옳다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이제 거기다 갖다 붙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 웰드보다는 타겟 웰드란 명령을 더 많이 사용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외에 또 이제 버텍스를 붙여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경우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여기 챔퍼 명령을 한번 줘볼게요. 자, 챔퍼 명령을 가지고 이렇게 자, 마우스를 보시면 위아래로 움직이면은 이제 이런 형태가 되고요. 좌우로 움직이면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뭔가 좀 달라지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이 정도 하고 자, 챔퍼란 명령은 뾰족한 부분을 깎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버텍스든 엣지든 자, 엣지가 이렇게 지금 각이 딱 예민하게 졌죠. 이 각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챔퍼 명령인데요. 지금 보시면 챔퍼 명령을 실행을 했기 때문에 버텍스가 이 뾰족한 부분이 깎였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수작업으로 해도 되지만 정확하게 세팅 값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선택하고 챔퍼. 자, 이건 아까 제가 이제 수작업으로 했던 그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위에 깎이는 부분의 길이는 10 하고, 근데 지금 이렇게 가운데 또 막힌 이유는 뭐예요? 이 세그멘트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그멘트를 0으로 하면 이렇게 평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지금 남미 쪽 피라미드로 바뀌었죠. 남미 쪽 피라미드니까 위가 좀 평평하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요거는 그냥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자, 얘는 구멍이 나요. 챔퍼를 했는데 구멍이 나. 그리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은 이제 막힌 게 되죠. 자, 이렇게 이 정도 막았으면 됐다. 되죠? 하다 보면은 이 점이 다 잘못됐다, 모여야 된다 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컬랩스 명령으로 웰드를 시켜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버텍스를 다 선택을 하죠. 그 다음에 웰드, 컬랩스 하면 이렇게
다 선택이 됐죠. 얘가 선택이 안 됐었어요. 자, 다시 하나, 둘, 셋, 네 개 컬랩스. 그래서 이 컬랩스란 명령은 흩어져 있는 선택된 버텍스가 그 모여 있는 버텍스의 중심점을 찾아가지고 그곳에 이제 웰드를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거죠. 버텍스와 버텍스를 붙이는 명령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웰드. 얘는 선택된 버텍스 영역 그 사이에 되고요. 그 다음에 타겟 웰드는 고정되어 있는 버텍스에 다른 버텍스를 붙일 때 이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컬랩스란 명령은 어느 버텍스든지 선택하면은 그 버텍스의 중심점으로 다 이제 선택이 돼서 웰드가 되는, 붙어버리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할 때 버텍스를 이제 나눠줘야 되거나 붙여줘야 될 경우가 특히 많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 브레이크 기능은 선택된 버텍스를 띄워줍니다. 원래 지금 여기가 하나의 버텍스였죠. 그런데 지금 브레이크란 명령을 실행시켰어요.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버텍스가 이렇게 4개가 됐어요. 자, 이렇게 4개가 됐죠. 다시 합치고 싶으면은 자, 다 4개 선택하고 컬랩스 하면 되겠죠. 위치는 아까보다 좀 달라지긴 했지만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버텍스를 붙이는 명령은 웰드, 그 다음에 컬랩스, 그 다음에 타겟 웰드. 요 3가지 종류가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필요한 부분이 이제 그 버텍스의 셀렉션 부분인데요. 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는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탑뷰에다가 스피어를 하나 그릴게요. 자, 이 스피어는 좀 더 세그멘트를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50 정도 나누고요. 자, 50 나눠서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서 컨버트 투 폴리로 합니다. 이제 버텍스가 굉장히 많아진 거죠. 자, 이 가운데 버텍스는 하나죠. 많이 모여 있긴 하지만 자, 여기서 버텍스 얘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 버텍스는 지금 하나가 선택됐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렇게 되죠. 이런 형태로. 근데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건 이 부분이 아니고 좀 더 부드럽게 주변이 같이 이제 선택되는 그런 형태죠. 자, 그래서 버텍스를 하나 선택을 하시고 자, 여기 이제 소프트 셀렉션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버텍스의 소프트 셀렉션 여기 있네요. 자, 소프트 셀렉션에서 자, use soft selection 하면 어떻게 돼요? 영역이 선택이 되죠. 그러니까 이 빨간 부분, 그러니까는 빨간색 부분은 선택 영역이 힘이 강한 곳이고 밖으로 커져가서 이제 파란색이 될수록 영역이 좀 범위가 미치는 범위가 좀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런 느낌이죠. 아까랑 하나 뾰족 나오는 거랑은 좀 다른 이 소프트 셀렉션인데요. 자, 이 범위는 우리가 폴오프 값과 이런 핀치 값 같은 걸로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자, 폴오프를 하면 점점 영역이 이제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빨간 부분은 아주 영향력이 강한 곳이고 점점 가서 파란색으로 변할수록 약해지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버텍스가 하나만 선택이 됐는데도 자,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 수 있죠. 자, 이게 이제 폴오프 값이고요. 자, 핀치 값 보시면 여기 이제 보세요. 그러면은 영역이 급격하게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부드럽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제 급격하게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요 그래프 모양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치를 올리면 점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수치를 낮추면은 점점 이렇게 이제 반대가 되죠. 이 정도 내가 필요한 어느 정도의 그 부드럽기냐에 따라 가지고 이걸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영역을 조금 줄이고 자, 핀치 값도 조금만 올려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뭐 이제 사과 모양도 가능하겠죠. 자, 얘도 포로프 값을 조금 올리고 핀치 값도 조금 올려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위치를 옮겨주고 그럼 이제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다. 뭐 굳이 이런 형태뿐이 아니라 어떤 그 지형을 만들 때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자, 굳이 꼭 꼭지점만이 아니고 이 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자, 여기서 한번 움직여 볼까요? 이렇게 움직인다든가 안으로 들어간다든가 자, 여기서 이제 핀치 값을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죠? 이렇게 자, 요 버텍스 하나 선택하고 네, 핀치 값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동 이렇게 공에 뭔가 퍽 맞는 듯한 이런 느낌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에디테이블 폴리 중에서 버텍스를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지난 학기에 했던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또 새롭게 수업을 시작하니까 복습의 의미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따라서 해보시면은 금방 이제 또 전에 했던 게 생각나고 이제 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뭐 엣지, 보도, 폴리곤, 엘리먼트에 대해서 시간 나는 대로 계속 제가 수업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